안녕하세요. CCIS 크로마 국제기독학교의 정효재 목사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화두 가운데 창조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지지만 기존에 있어왔던 경제 이론을 보다 더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시대가 요구하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가져온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조적인 생각이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기 전에는 불미스럽게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복사하여서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는 다른 회사나 개인이 개발하거나 만들어 놓은 제품을 나의 것으로 재빨리 상품화하는 일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먼저 선각자들이 발굴하거나 만들어 놓은 이론과 법칙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가려고 노력하여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연구의 결과를 알아가는 일부터 하게 되고 논문을 쓰더라도 다른 연구자들이 먼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앞에서 한 업적들이나 연구들은 새로운 것들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답습해서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인재를 미래 인재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시장이 자동차 시장과 반도체와 휴대폰 시장을 합친 시장과 같다라고 하며 자동차 업계 1위 업체가 2,657억 달러의 시가총액인 반면에 소프트웨어 기업 중의 1위 업체는 6천억 달러로 2배를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재를 양성할 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추진 방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학교로서는 기존의 내용을 답습하고 암기하는 정도의 공부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꿈이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부터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혁신을 통한 교육이 아니고는 따라갈 수 없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미래에는 천재 몇 명이 인류를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인재가 인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인재는 모든 생각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때에 기독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가지고 창조적인 인재가 되는 길,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CCIS 크로마 국제기독학교의 정효재 목사였습니다.